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여간해서 제가 지금 국내 얘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계 개편, 정치권의 전면적인 개편의 그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어서 그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연설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지는 그 이상한 일들이 현재 몇 가지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께서 반중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도륙했던 그들의 과거 만행들에 대해서 사과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현수막이 지금 전국 곳곳에 현수막과 함께 카드 뉴스로 배포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카드 뉴스는 어느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 카드 뉴스는 지금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자가 없는 공자하고는 철폐하라.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아킬레스건, 가장 큰 약점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공자 없는 공자하고는 철폐하라. 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다른 곳도 아닌 전라남도 광주에다가 거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때린다는 이 점은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미국의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미 오래전에 북경에 마치 조공바치러 간 사절단들 모양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제1중대, 제2중대 혹은 조선 총독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산당들의 지배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간 것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예 한번 들어볼까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니까 2016년 8월 15일자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이런 악담을 늘어놨었죠. 버젓이 이런 내용을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친박이라고 하는 이 친박 수뇌부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새누리당 62명이가 되죠. 이 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가장 진두에 섰던 것이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이요. 또 법사위원장을 했던 권성동, 거기 추임새를 넣었던 것이 장제원, 이런 자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6.25 전쟁을 언급을 하였고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다는 것은 달리 보면 중국에게 대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53년 7월 27일 맺은 휴전 상태를 이제는 더 이상 휴전 상태를 하지 않고 끝내겠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초반 3개월은 우리가 북한 인민군, 즉 북한 괴뢰군들과 전쟁을 벌였고 나머지 기간 총 34개월 동안은 연합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런 전쟁이 6.25 사변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북진을 해서 북을 압록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공군들이 갑작스럽게 남하를 함에 따라서 이제 뒤로 퇴각하게 돼 일사후퇴 때 밀려나는 일까지, 서울까지 뺏기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 당시에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던 장진호 지역에서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미군의 해병제 1사단 그리고 중공군의 주력 부대라고 하는 인민 제9병단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해병 1사단도 전력 손실이 매우 많았지만 중공군은 12만 명이 거의 다 괴멸되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철수하던 미 해병대와 미군들은 함흥 그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그 배에서 탄약과 또 포탄과 그리고 장갑차, 전차, 트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폭파시키거나 바다에 순양시켜버리고 대신해서 그 함경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그 배에 싣고 기적적인 탈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촬영됐던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다는 것이 중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 귀국하자마자 꺼내든 카드가 뭐였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 물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또 재정기획부 장관, 그리고 전 국방과학소 소장 이런 분들을 임명하였고 또 그 가운데는 육해 공군의 그 참모 차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민간인 자격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단순하게 접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사시에 중국과의 핵전쟁을 대비하는 작전 계획을 짜겠다. 그러한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은 5026이다, 5027이다 하면서 북한만을 염두에 준 그런 작전 계획이었다 한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해체 및 만주 지역 분리 독립까지 준비한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정상 간의 회담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주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노무현 때도 당시 미국에서 던졌던 당근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을 강력한 반중 독립국가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만주수복, 고토 회복이라는 당근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당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과 비교할 바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미국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땅을 떼주는 것도 아닌데 한국이
만주 지역을 수복하게 된다면 1억 명 이상이 되는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다 미국산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수출해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떼어 불 때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친미 반중 정당으로 자유민주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매우 깊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서 국민의힘에 있었던 김재식이라는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자유민주당으로 갔는데, 이분은 충남 서산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서울법대 졸업 이후에 공안검사를 역임한 바 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자유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서산에서 출마할 경우에 사실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당의 민생 우선 행보에 공감한다. 이런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소감을 전하면서 당을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년 말이면 이재명이 감방 가고 또 송영길이 또 구속되어 감방을 가면서 사실상 공중분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 남국이가 코인 아주 스캔들을 큼지막하게 지금 이제 터뜨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될 때, 공중분해돼 버리고 나면 또 이 교만하고 생각 없는 이 국민의힘당, 이것들은 스스로들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면서 공천 경쟁을 스스로 벌이고 서로 물고 뜯고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송영길의 돈봉투, 또 김남국이의 코인, 이 각각의 사건에 걸려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자신들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이 사안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인 뇌물 사건에는요, 국민의힘도 지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면 국민의힘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타격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4분 5일 돼서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또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김기현 씨가 대표로 이끄는 국민의힘은요, 그 수뇌부 자체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뇌부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천 파동은 온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겠죠. 그리고 당은 분리되고 쪼개져 버릴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의 대표인 고영주 대표가 충청남도 보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자는 여론이 확산하게 되면 충청도가 캐스트 보팅으로 이렇게 결집을 하면서 경상도 지역의 표와 또 보수 진영의 표심이 결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자기 자신의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매우 믿을 만한 고경지신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너무 젊고 정치적인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15년 선배 되시는 이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한 5년 정도 더 숙성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검사 3대 15년에 걸쳐서 이런 검사 대통령이 출연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게 이 나라의 범죄 조직과 마약 및 각종 불순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최소한도 15년 동안은 친미 반중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도해 나가기 됨에 따라서 디커플링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해체 작업 역시 탄력을 붙게 되겠죠.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가히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식이라고 하는 전 의원이자 공안검사 출신을 자유민주당으로 보내서 고영주 대표로 도와 강력한 친미 반중 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누가 요청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재식 의원에게 또 같은 서울법대 동문들이고 선후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요청을 해서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계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을 서는 아주 기기묘묘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미국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붕괴될 때가 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동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각각의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전체적인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자,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중국과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판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의 뒤를 미국이 봐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고 또 민노총 해체 작업이 종결되고 나면 친중 정당인 국민의힘 또한 수술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중국은 그들 내부 사정이 주민들의 폭동이 내전 상태로 준전시 상태로 연일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 지역 역시 굶주림과 기아 그리고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체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조지 프리드먼 석학이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에 만주가 통일 한국의 영향권 내로 편입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작업을 윤석열 정권이 계획표를 짜서 한다? 이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실의 참모를 뭐 한 300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그 수를 아직도 다 채우지 못하고 할 정도로 인력풀이 매우 지금 빈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민노총의 해체, 민노총 해산,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러한 작업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매우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측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사시키기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와 윤석열 정권의 초기가 비슷한 것은 트럼프 정권 역시 초기에는 딥스테이트 출신들의 하수인들을 많이 기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갔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연말쯤 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천 파동이 거세어지면 국민들이 새로운 정당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와 자유민주당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에 뭐 어떤 인플루언서들, 자, 그런 사람들 역시도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람을 잡으면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으신 우리 한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요. 근원이 없고 뿌리가 없으면요. 바람만 불어도 풀처럼 들어 눕습니다. 즉 하늘에서 이 나라에 대한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뜻대로 천기를 받아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한반도를 통치하고 북한 지역을 해방하게 될 바로 그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앞으로 이제 곧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살펴보건대 동성애 확산 반대, 반공산주의, 반중공 등 전형적인 기독교의 색채와 정통 보수의 색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도 대통령론, 경상도의 반공 세력, 전국의 자유애국 진영들이 힘을 합해서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된 자유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회 내 원내 1등당이 되고 또 그 다음번에 차기 대통령까지 배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하늘이 내어준 한반도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늘의 섭리가 한반도를 치유시키시고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한반도를 발전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